어, 출석 퀴즈 먼저 점검해 볼게요. 제 견적을 뜻하는 단어는 quote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단어를 estimate의 동의어로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price quote 또는 cost estimate, 이게 price나 cost랑 같이 붙어 쓰이니까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청사진을 뜻하는 건축 관련 용어죠. blueprint. 그 다음에 평가는 evaluation. 동의어의 assessment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토익에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performance evaluation 혹은 연례 평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nnual evaluation 이렇게 같이 잘 어울려 쓰이는 단어들을 세트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시작해보죠. 오늘 D6이고 우리 절반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반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파트 3 진도도 나가보도록 할 건데, 자, 고득점 전략으로 가보시고, 신호를 캐치하면 정답이 들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오늘 정리할 문제 유형들은 단서 앞에 보통 명확한 시그널 표현이 놓여져 있거든요. 신호어라고 제가 부르는. 일단 요청 사항을 묻는 문제, 질문 형태 눈에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파트 3, 4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혹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요청 사항을 묻는 문제 보시면 여러분, 화자가 요청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들은 화자 예측이 모두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질문 속 화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쵸? 이제 요청 사항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죠. 여러분, 질문 끝이 ask for 또는 request로 끝나는 경우에는 화면 보세요. 해석은 화자는 무엇을 이제 요청하는가가 되고 선택지는 모두 이렇게 명사 구로 표기되어 있죠. 왜냐면 뭘 달라고 요청하는지를 묻는 질문의 요점이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는 명사구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죠.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그럼 여러분, 이때 ask는 오형식 동사로 해석하실 때 요청하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화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질문의 경우 행동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 동사로 시작하죠. 동사구로 표기되어 있어요. 했죠? 그 다음에 자,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의 경우 일단 what does the man suggest 또는 recommend 하면 무엇을 제안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 offer to do는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자는 무엇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있죠? offer to do를 되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안하다, 제공하다 아니에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그래서 위에 있는 suggest 문제하고 그 다음에 offer to do 문제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이잖아요. 질문의 해석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앞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suggest나 recommend의 문제는 상대방의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할 일을 제안하는 거예요. 야, 너 아파 보인다. 너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때? 이게 suggestion이에요. 자, 반면에 offer to do는 해석부터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할 일을 제안하는 거죠? 이거는 질문 속 화자가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이기는 하나 offer to do는 제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질문의 요점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제공을 해주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 문제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즉, 야, 너 아파 보인다. 너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여기에서 단서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나 제한 제공 사항을 묻는 문제는 단서 앞에 이와 같은 signal phrases가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놓치지 않고 딱 들어야만 하는 거죠. 단서는 보통 이런 표현들 뒤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offer to do 문제의 시그널 표현들을 보시면은 1인칭에 많이 등장하죠.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 I can, I will, let me, I'll be happy to 등등. 자,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about?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에 관해 질문하는가입니다. 이때 ask마저 요청하다로 해석하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때 ask는 질문하다예요. 그러면 전략은 일단 질문 속 남자의 말에서 의문문을 노려 듣는 것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또는 문의하는 표현. 그 다음에 What does the man offer?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offer가 남자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provide and give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offer로 그냥 끝나는 문제는요. 선택지가 명사구로 표기되어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상대에게 뭘 주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명사구로 표기되어 있고 이 문제는 누가 단서 언급할지 알 수 없어요. 여자가 달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형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 만약에 질문 속에 화자가 표기되어 있다, 그럼 화자 예측 가능한 문제죠. 네,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알 수 없습니다. 시그널 프레이즈 보시면 보통 이제 문제점을 알리는 신호어들이 또 놓여져 있죠. 단서 앞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들 또는 화제 전환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결사, 전환 표시들을 잘 듣고 그 주변을 들어주시면 되고 문제점 문제는요. 부분적인 어떤 특정 단어에만 의존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지문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상황별 문제점을 제가 정리를 해 놓았죠. 함께 볼까요? 여러분 토익에 나오는 각종 사무기기들 있죠. 팩스기나 프로젝터, 복사기 이런 거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 들어봤어요? 보통 고장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작동 고장의 문제가 되게 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 오작동이라는 단어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죠. 읽어보세요. malfunction. 요 A의 발음 기호는 apple이랑 똑같기 때문에 malfunction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malfunction. 그래서 기기 고장의 문제는 되게 흔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일정이 겹치는 충돌하는 상황도 되게 흔해요. 그래서 일정 충돌을 뭐라고 하냐면요. scheduling conflict라고 하고요. 뭐 이중 예약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행사, 일정이 다른 행사와 겹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되게 빈번히 등장한다. 오케이. 오늘 제가 그 핸드아웃 상단에 세계관 총정리하는 QR코드 붙여놨죠.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이 영상 꼭 시청해 보세요. 이 내용하고 연결돼요. 스토익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제 컨텐츠 중에 제가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토익 세계를 분석하는 세계관 정리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과 또 연결이 될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의 경우 질문의 형태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 단서를 언급할 화자 예측은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자 뒤에 say나 mention이라는 동사가 딱 붙어 있으면 이땐 화자 예측 당연 가능하죠.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러면 당연히 여자가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끝이 do next, happen next 이렇게 next로 끝나는 질문은요. 화자 예측이 안 돼요. 알겠죠? 여자는 무엇을 할 것 같은가? 누가 말할지 알 수 없어요. 화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signal phrases에서 보시면은 미래 시제
당연히 단서로 활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래와 관련된 표현 외에도 여기 빈칸 채워 넣으세요. 상대방의 제안 요청 사항이 단서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문의 끝에 제안하거나 요청하고 끝이 나면 그게 상대의 다음 할 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제안 요청은 언제나 청취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선택지로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정답이 돼야 돼요. 시간 순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자, 제가 거기 example 만들어 봤죠? 같이 볼까요? 남자의 대사라고 가정하고 여기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once 갑니다. 시작. Once I double check the figures, I will send you an updated report. 자, 남자의 다음 할 일을 골라보세요, 여러분. 남자는 지문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정답은 A or boy. 정답은 boy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once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double check the figures, 수치를 다시 점검을 한 후에, 이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제 B번으로 매칭이 되는 거고, I'll send you an update report가 forward document로 paraphrase 되죠. forward는 전달하다, 보내다, send의 동의어예요. 그러면 둘 다 남자가 다음에 할 행동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남자가 할 행동은 일단 수치 점검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랙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할 행동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화자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할 행동과 혼동하지 말 것. 이것도 예문을 통해 같이 볼까요? 자, 대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Let me have a technician check your phone to identify the problem. 자, 화자. 남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정답 골라보세요. 남자는 무엇을 할까요? 정답은 A가 돼야 돼요. 여러분, let me have a technician check에서 이 hav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입니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그럼 사역동사라는 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기술자로 하여금 당신의 폰을 점검하도록 할게요. 이니까 이제 지문이 끝나면 기술자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술자라는 이런 직책은 선택지에서 이제 동료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는 이름이나 보통 직책으로 많이 지문에서 바뀌어서 언급이 되죠. 그러면 B번에 기기를 점검한다는 왜 답이 안 돼요? 이거는 화자가 아닌 제3인, 테크니션, 기술자가 앞으로 할 행동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워밍업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보기 2개 해가지고 왼쪽에 제가 단어들 정리해드린 건 과제하면서 참고해주시고 워밍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여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이건 화자 예측이 가능하네요. 여자의 말에서 문제점을 잘 노려 들으셔야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 A번부터 checkout count라고 하면 계산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not staffe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staffed는 직원이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면 not staffed니까 계산대에 직원들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B번은요. 그녀의 payment method니까 지불 방법은 not supported,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불 방법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흔히 어떤 걸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지불 방법, 지불 수단에 크레딧 카드도 있고 캐시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상품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정 하나의 수단이 지원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되는,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문제 해석에 주의하셔야 돼요.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자, 그럼 남자의 말에서 단서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화자 예측 가능해요. 남자의 말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거 찾는 거예요. 알겠죠? offer to do는 상대를 위해서 남자가 뭘 해주겠다고 하는지를 묻는 거니까 I can, I will, let me, why don't I, do you want me to 등등을 들으면 돼요. 자, A번부터 여기 밑줄 그어두세요. transaction이 무슨 뜻이에요? 거래, 금전적인 거래를 transaction이라 해요. 그러면 거래를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거래를 처리한다. 금전적인 거래예요. 거래를 처리한다. B번은 기기를 수리한다예요. 됐죠? 오케이. 일단 선택지에 됐으면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출발.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this is the grocery store's customer service desk, right? Yes, it is. What can I do for you? I tried to purchase my food at the self-checkout lane, but the machine doesn't seem to accept cash. Is that correct? Yes, the devices only process card payments. However, I can take care of your purchase at this counter. Oh, great. Thank you. Also, I have a coupon for 10% off of my purchase. 이쯤 끊을게요, 여러분. 다 해결됐죠? 가볼까요? 자, 지문의 초반부부터 출발. Excuse me, this is the grocery store's customer service desk, right? 대화 장소, 컨텍스트 입력해. Excuse me, this is the grocery store's grocery store, 식료품점. customer service desk, 여러분, right? customer service desk에서는 보통 고객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혹은 complain 같은 걸 한다거나 들어보죠. Yes, it is. What can I do for you? I tried to purchase my food at the self-checkout lane, 끊고 빈칸 채워갈게요. 제가 저 식품을 좀 구매하려고 했는데 at the self-checkout lane, 어디에서 self-checkout lane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self-checkout 요새 많이 하죠? self-checkout, 셀프 계산대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but the machine doesn't seem to accept cash. But the machine doesn't seem to accept cash. To accept cash.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accept로 많이들 읽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강세의 위치가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A에는 강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accept. To accept cash. 다시. But the machine doesn't seem to accept cash. 마치 뭐랑 발음이 되게 비슷하다면 얘랑 되게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accept예요. 그래서 seem to accept cash. 현찰을 안 받는 것 같아요. Is that correct?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몇 번? 현찰로 계산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상황을 들어보니 그 정답은 뭐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계산대 직원이 부재하는 게 여자가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현찰을 안 받네요. 이게 문제. 자, 계속. Yes, the devices only process card payments. 다시. Yes, the devices only process card payments. 네, 저 기계는 오직 card payments, 이제 카드 결제만 처리가 됩니다. However, I can take care of your purchase at this counter. 선택. I can take care of your purchase at... 여러분, I can 밑줄 그어두세요. 이렇게 offer to do 문제의 단서 앞에는 시그널이 많이 놓여요. 1인칭 제가 해드릴게요. I can take care of your purchase at... 자, 그러면 당신의 그 구매를 제가 take care of 해드릴게요. 이제 take care of는 여러분 해결하다, 처리하다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At this counter, 이 계산대에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그게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거래를 처리한다. 이렇게 바꿔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택지 앞으로 process transaction 이런 표현을 보게 되신다면은 그냥 쉽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준다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서 3번도 가볼까요? 이번엔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 끝까지 잘 듣고 가셔야겠죠? 선택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시고 5초 후에 음원 플레이 해볼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you've reached Explore Travel Agency. How can I help you? I'm trying to book a trip through your company website, but there's an issue.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my mileage points towards my flight. Another customer recently reported a similar experience. Our website seems to be experiencing a technical issue. I'm very sorry about that. How long will the matter take to resolve? I can't say for sure. However, if you give me your contact information, I can call you back once the site is properly operating. 됐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C. 남자의 다음 할 일인데 단서는 여자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넥스트 형태의 문제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점검. Hello, you've reached Explore Travel Agency. 자, 리뷰하실 때는 업체 이름 점검하고 가는 게 좋다 했어요. 이거는 뭐 여행사 이름이죠. 이름에 그냥 드러났고. How can I help you?
I'm trying to book a trip through your company website. 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I'm trying to book a trip. book a trip, 여행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I can't figure out how to use my mileage points towards my flight. 이거님 I can't figure out 자, 모르겠어요. how to use my mileage points towards my flight. 네, 제 비행편에 그 마일리지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사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고 Another customer recently reported a similar experience.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다른 고객도. Our website seems to be experiencing a technical issue. Technical issue. Technical issue,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I'm very sorry about that. 계속 How long will the matter take to resolve? I can't say for sure. However, if you give me your contact information, 여기. 자, 만약 저에게 연락처 정보 주신다면요. I can call you back once the site is properly operating. I can call you back 전화 다시 드릴게요. once the site is properly operating. properly operating. 다시 제대로 작동이 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요청을 한 대로 연락처 정보를 알려줄 것이므로 정답이 C. 어떤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장으로 그럼 넘겨서 우리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세 지문 준비되어 있고 자, 문제를 정확히 잘 해석하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디렉션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받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죠. 가볼게요. 출발. Part 3.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Kelly, I'm not sure if you've heard, but I've been named the lead researcher for the analysis of the European market. I need to select 5 employees to work under me, and I'd like you to be on my team. That sounds like an interesting project. When do you expect to begin? I won't finish my current assignment for a couple of days, so I can't start right away. That's not an issue. The project is scheduled to begin tomorrow, but you can join us when you are available.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Number 1. Who most likely is the man? Number 2.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about? Number 3.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s. Glenwood, my name is Ben Yoon and I work for Progress Now. It appears that there has been a complication with your subscription to our magazine. We were unable to process your most recent payment. Oh, I think I know what caused the problem. I switched credit card companies last month, but I forgot to update the payment information for my account with your company. I meant to do this last week. I understand. Would you mind giving me your new credit card number? I'll use it to reactivate your service. Certainly. Hold on for a moment while I get my card. It's in the other room. Number 4. What type of service is the man calling about? Number 5. Why was the woman's payment not processed? Number 6.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bar graph. Hello, my name is Janet Weathers, and I'm calling regarding my cell phone account. I believe I was overcharged on one of my bills. Let me check, Ms. Weathers. Actually, it looks like you went over the data limit for your cellular plan that month, so you had $15 added to your bill. Oh, I didn't realize I could only use a certain amount of data per month. What is my monthly limit?
It's 3 gigabytes a month. If you'd like me to increase this, I can. Okay, an additional gigabyte per month should work for me. All right. That will be an extra $10 per month. I'll update your account now. Your new limit of 4 gigabytes will be effective in July. Number 7. What does the woman want to know? Number 8. Look at the graphic. When did the woman receive an extra charge? 가볼까요? 볼까요?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추첨해보세요. 오케이. 1번 데이빗, 2번 A, 3번 데이빗, 4번 데이빗, 5번 C, 6번 A, 다음 7번 보이, 8번 보이, 9번 데이빗. 괜찮아요? 자, 헷갈렸던 거 질문 줘보세요. 없어? 7번, 6번, 9번, 7번, 9번, 3번. 볼까요? 3번 보세요, 3번.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입니다. 선택지 보시면은 A번은 연구원을 여자가 못 만난 거고, B번은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 C, 일정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D번은 업무를 못 끝냈다. 선택지 이해됐죠? 제가 문제점 묻는 문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프로블럼 문제는 약간 실전에서 오답률이 좀 높아요. 변별력이 높은 문제 유형이에요. 그 이유는 그 선택지가 일단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일단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특정 단어만 듣고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죠.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은 어렵지 않았고, 그 여자한테 이제 자기 팀에 너가 work under me, my team 이런 표현도 나오고, 제 팀으로 한번 제 팀으로 합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자, 2번 문제 ask about 하면은 무엇에 관해 질문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2번 문제 단서인데, When do you expect to begin? when do you expect to begin? 하고 question, 언제 시작할 것 같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여자가 언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지 질문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바로 나와요. I won't finish my current assignment for a couple of days, so I can't start right away. 이게 단서예요. 자, 지금 2번 해결됐고 직후 3번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아마 3번을 놓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파트 3에서 남녀 간의 대화를 듣는다고 서로 사이좋게 남자 한 번 말하면 여자 한 번 말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단서를 돌아가면서 언급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두 문제의 단서를 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When do you expect to begin? I won't finish my current assignment for a couple of days. current assignment,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제가 I won't finish, 앞으로 며칠간은 끝내지 못할 거라, So I can't start right away. 당장은 제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점, 부정문, 부정어를 포함하는 건 다 이제 문제점의 시그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paraphrase를 해놨네. 상황을 이해했어야 돼요. 지금 하는 일이 아직 안 끝날 거라 당장은 못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직 지금 하는 일이 안 끝났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뭐 I won't finish, 뭐 I can't start right away 이런 거 듣고 막 스케줄 같은 거 보고 찍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C는 뭐야? 스케줄 업데이트를 안 했다. 그 얘기는 아니죠. 상황을 들어보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볼게요. 7번 질문 다 볼까요? 7번 보시면. 여러분, 7번 문제는 여자는 무엇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질문의 의도가 뭐랑 똑같냐면요. 질문의 요점이 ask about이랑 똑같아요. What does the woman ask about? 이거랑 똑같아요. 질문 의도 자체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여자가 남자한테 문의하는 내용을 묻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 보시면은 7번은 아마 오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전에 나온다면. 왜냐면
여러분 그 오늘 제가 구성한 문제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좀 예측을 확 벗어나는 우리 좀 전에도 한 사람이 두 문제 다 말했죠. 7번 문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 약간 초반을 아무리 들어도 안 나와. 그렇잖아. 그러다가 한참 진행되다가 중반부부터 땅땅땅 이렇게 막 해결되면서 시각자료를 막 다 꼬여요. 내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그쵸. 보통은 이제 문제의 순서대로 지문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지문 시작되면은 시작한 직후에 보통 이런 거 단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예상을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따라가시면 됐고, 선택지 보시면 A번은 폰 모델 번호, B번은 monthly data amount이니까 이건 뭐예요? 월 데이터 그 사용 그 뭐라 그러죠 우리? 한도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한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요. payment due date이니까 이거는 뭐 결제 마감일이고, D번의 protection plan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선택지를 봤을 때 뭔가 폰, 셀폰 이런 거 막 선택지 있으니까 뭔가 휴대전화하고 관련한 대화 내용일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럼 protection plan은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보호, 파손에 대한 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protection plan이라 해요. 우리 plan이라는 표현은 뜻이 되게 많죠. 계획이란 뜻 외에도 plan은 보험 상품 하나를 plan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protection plan은 여기서는 그 개념이에요. 파손, 우리말로 왜 파손 보험 이런 거 들죠. 휴대전화 구매할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남자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걸 들으면 되거든요. 선택지 보세요. 여러분 A 그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D번에 플랜에 밑줄 쳐보세요. 이 플랜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monthly 붙어 있죠. 그럼 뭐겠어요? 그땐 요금제예요. 플랜이라는 표현은 휴대전화기나 아니면 뭐 케이블, TV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요금제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금제인 건 어떻게 알죠? monthly 붙어 있잖아요. 앞에 빈도 표현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요금제죠. 그러면 이거는 월 요금제를 modify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동의어가 있다면 change, 변경해 드릴게요. 이런 거. 사실 이 9번 문제는 약간 8번 문제랑 순서가 좀 꼬여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고 들으셨다면은 지문이 끝나고도 충분히 정답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부터 한번 들어볼 건데. Hello, my name is Janet Weathers, and I'm calling regarding my cell phone account. 셀프 account 관련 연락 드렸는데요. 이제 account는 여러분 계정 말하는 거죠? I believe I was overcharged on one of my bills. 자, 문제점 뭐예요? I believe I was overcharged on one of my bills. 제 청구서 중 한 개의 overcharged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overcharge는 여러분 뭐예요? 과잉 청구하다, 바가지 씌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구서 중에 하나의 청구서에는 금액이 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잉 청구를 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항의하라고 전화를 걸었고, 자, 아직 여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뭐예요? 여자가 무엇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 SQ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주제 묻는 문제가 아니라 SQ예요. 여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할 거고. 좀 더 기다려 볼게요. Let me check, Ms. Weathers. Actually, it looks like you went over the data limit for your cellular plan that month. 자, 그 달의 cellular plan, 당신의 그 휴대전화 요금제의 데이터 리밋, 그러니까 데이터 한도를 초과하신 것 같아요. went over.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과잉 청구는 아니네. So you had $15 added to your bill. 그러니까 청구서에 그래서 $15가 추가가 되신 겁니다. 오류는 아닌 거예요. 과잉 청구가 아니었네. Oh, I didn't realize I could only use a certain amount of data per month. 발음 화면 보세요. Oh, I didn't realize I could only use a certain amount of data per month. Certain amount of data per month. certain amount of data per month. 그러니까 한 달에 달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amount of data가 딱 certain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줄 몰랐대요. 참고로 여러분 그 데이터라는 단어도 영국이나 호주식 발음의 성우가 읽는 경우에 얘를 data로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data 또는 data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성우는 데이터를 읽었지만 What is my monthly limit? 이게 단서예요. What is my monthly limit? 질문하고 있죠. question. 무엇에 대해 문의했어요? 제 monthly limit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월 데이터 리밋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고 있잖아요. 이게 여자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이 monthly data amoun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 한도 리밋 얼마인지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 차가? What is my monthly limit? It's 3 gigabytes a month. 3GB라고 했어요. 3GB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시각자료랑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자, 3GB예요. If you'd like me to increase this, I can. 여기도. If you'd like me to increase this, 자, 이것을 increase 하기를 원하신다면 I can.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I can. 이게 뭐냐면 offer to do의 단서예요. 원하신다면 제가 increase 해드릴게요. 무엇을? 그 리밋을.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 시각자료에 아직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Okay. An additional gigabyte per month should work for me. 그래서 여자가 얼만큼의 기가바이트 증가를 원한대요? An additional gigabyte. An additional gigabyte. An additional gigabyte이니까 on 이게 뭐야? 1기가. 1기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All right. That will be an extra $10 per month. Okay. I'll update your account now. Your new limit of 4 gigabytes will be effective in July. 여기도 다 듣고 그러니까 여기 8번이랑 9번이랑 다 맞물려 버리는데요. 다시 이제 남자가 An additional gigabyte per month. That will be an extra $10 per month. I'll update your account now. 자, 이제 제가 당신의 계정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죠. 1기가 더해가지고. Your new limit of 4 gigabytes 자, your new limit of 4GB. 아까 3기가에서 1기가 추가됐죠? 네, 새로운 4GB는 will be effective in July. 언제부터 효력이 발휘하는 거냐면 7월부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각제로 보세요. 지금 여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언제 extra charge, 언제 추가 요금을 받았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자면 그 추가 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여자가 overcharged 당한 줄 알았는데 15달러가 charge가 된 이유를 남자가 설명했잖아요. 당신의 그 리밋을 went over 이제 초과하셔가지고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1기가 더해서 4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끝났죠. 그러면 여자가 그때 15달러라는 추가 요금을 언제 부과받은 거예요? 3GB를 초과했던 그 달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5월하고 7월에 3기가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화의 끝자락에 새로운 4GB 요금제가 7월부터 이펙티브 할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추가 요금이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요금제를 바꿨으니까. 그러면 여자가 추가 요금을 부과받았던 그 달은 5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가 1GB 더해서 업그레이드 해줬잖아요. 지문 다 끝나고 나서 침착하게 9번 문제 들여다보면 남자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요금제 변경해주겠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꼬여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우리 예상할 수 없어요. 스키밍만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 내용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멈칫하더라도 일단은 듣는 게 우선이다. 왜? 듣고 나서 지문이 끝난 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충분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답 고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약간 예측을 확 벗어나 버리네요. 자, 그런 케이스의 지문을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 900 플러스로 가주시고 교재에 여기 왜 업데이트가 안 됐어. 35페이지 34페이지네요. 13번 문제. (13번) 지문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지문. 여러분 교재로 보셔야 되는데 쌤 이거 잠깐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자, 디렉션 들려드릴 테니 문제 잘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좀 속도 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두셔야 됩니다. 일단 디렉션 들려드릴게요. Day 6. 일상생활 및 여행 여가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2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My name is Andy Conrad, and I moved into Unit 401 a week ago. There's a gas stove in the kitchen,
but I'm unable to get the burners to light.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it. Are you sure you're trying to light it properly? The dial has to be pushed in for a couple of seconds before the burner ignites. I tried that, but it didn't work. Could you send a maintenance worker to look at it this afternoon? I want to cook dinner for some friends tonight, so I need the stove to be repaired soon. Number 13. Who most likely is the man? 자, 끊고 가볼게요. 자, 13번부터 가볼까요? 남자의 직업, 신분을 묻는 문제였고 바로 갑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Andy Conrad, and I moved into Unit 401 a week ago.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And I moved into Unit 401. 여기. And I moved into Unit 401. 남자가 자기 뭐 했대요? 이사를 들어왔다라고 했죠? 유닛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한 세대 가구를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401호에 일주일 전에 제가 이사를 들어왔는데요. 이거 듣고 떨어지면 남자는 세입 전에.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tenant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래서 단서 언급 타이밍 보세요. 자, I moved into Unit 401 딱 듣고 선택. And I moved into Unit 401 a week ago. 선택. There's a gas stove in the kitchen, but I'm unable to get the burners to light.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it. 선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문제 단서 다 던져요. 이런 거는 빨리 순발력 있게 넘어가야 돼요. 자, 제 부엌에 가스 스토브가 있는데 But I'm unable to get the burners to light. 자, get the burners to light. 그러니까 불을 못 붙이겠다는 거지.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it.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이 여기서 동시에 해결. 근데 선택지 paraphrase 되죠. 남자가 말한 stove라는 것이 선택지에서는 appliance로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Get the burners to light, something wrong 이런 걸 들었을 때 아, 기기가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not working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고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이제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간추려 두셨다면은 A의 키는 appliance였던 거죠. 그죠? B번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B번은 light bulbs는 뭐야? 전구 말하는 거죠. 전구. 그죠? 조명기구의 그 전구 교체돼야 된다. 지금 스토브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 그래서 이제 쭉 전개되다가 1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블라블라블라 하다 15번 정답 몇 번이었어요? 같이 맞춰보고 이건 그냥 넘어가죠. 정답? C. Prepare a meal. 그죠? Cook dinner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 핸드아웃의 have 테스트에서 그 몇 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평균은 나쁘진 않아요. 우리 어차피 50문제이기는 한데 50문제 가운데 평균이 지금 계속 한 46, 7 정도로 계속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득점을 보유하신 분들은 가급적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목표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쉬운 문제를 실수했을 때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약간 남들이 많이 틀릴 만한 변별력 높은 문제는 이제 다 잘 맞힐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진짜 변별력 높은 흔히 말해 고난도 문제들은 비중이 크지 않아요. 알겠죠? 난이도 중 혹은 난이도 한 중상 정도의 문제들의 비중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실수하면은 그럼 이제 너무 아쉬워지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 스크립트 제가 바로 띄울게요. 이거는 오답을 B번을 많이 선택을 해요. B는 왜 답이 안 돼요? 해설한다면 자, 남자가 후드를 열고 있다인데 후드부터 여러분 우리 자동차 부위 중에 후드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를 흔히 옛 어르신들은 뭐라고도 부르셨냐면은 본네트라고도 불렀던 그 단어 bonnet. 본네트 아니죠. bonnet 또는 hood. 덮개 말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왜 답이 안 돼요? 남자가 그 덮개 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파트 1에서 동작과 상태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B번을 제가 정답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미 후드가 열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상태로 묘사했어야 돼요. 뭐라고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능동태로 그냥 그대로 둔다면은 동사구의 시제를 바꿔버리면 돼요. A man has opened the hood. 했으면 가능해요. 남자가 후드를 열었다. 그러면 이제 열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네,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파트 1에서 상태 표현이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보시면은 제가 파트 1에서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좀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난이도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차량이 이렇게 수리되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work on 이란 동사는 fix, repair 동의어로 쓰입니다. 파트 1에서. 그 다음에 이제 part 1의 3번 문제가 오답률이 또 높게 나왔는데 요거는 단어를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번에 자 리뷰해 보셨어요? secure to a dog에서 secure 이란 동사는 타동사로 이제 파트 3나 4에서는 이 단어가 보통 어떤 뜻으로 많이 쓰여요? secure 하면 이게 약간 안전이랑 관련돼 있잖아. 안전하게 지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part 1에서 secure 이란 동사는 고정시키다 의 뜻이 있습니다. 보통 줄이나 밧줄 같은 걸로 묶어서 고정시키다 할 때 secure 이란 표현이 쓰여요. 그리고 dog은 뭐야? dog는 명사로 장소 명사로 부두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속의 부두가가 딱히 확인은 안 되거든요. 상태도 없지만. 그래서 A번은 예전 시험에서 뭐 얼마 되지 않은 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대로 나왔어요. A boat has been secured to a dock.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배가 부두에 줄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 C를 선택하신 분들도 나와요. 이게 아까 2번이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C의 passengers, 탑승객들이 vessel 하면 배 얘기하는 거고 해석하면 탑승객들이 배에 타고 있다. 자, 여러분 boarding은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boarding은 탑승하고 있는 동작 표현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생각해서 접근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boarding은 탑승하는 동작, 즉 C가 답이더라면 배에 올라타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정답일까요? 타 있는 상태 묘사할 때는 ride를 써야 돼요. ride. 알겠죠? Some passengers are riding on a vessel 하면 정답. 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정답이었던 D번에서 shoreline이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죠? shoreline. 이 shore이라는 게 여러분 그 물가 사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shoreline은 물가, 호숫가, 바닷가 같은 그런 물이 닿는 가장자리를 shoreline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런 데. 육지랑 닿아 있는.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45번 문제는 시각자료 문제치고 되게 특이하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쏭달쏭 했을 텐데 선택지가 일단 길게 구성이 돼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문제랑 선택지 그리고 시각자료 관계를 바탕으로 단서가 어떻게 언급될까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전략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화자들이 왜 이 쿠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쿠폰이 뭐냐면 Supply Depot Member Coupon. Supply Depot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곳에 어떤 사용 가능한 쿠폰인데 이제 이 쿠폰을 쓰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valid, 유효한데 30% off, single purchase. any supply depot store에서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붙여 있는 항상 우리 쿠폰 같은 거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 잘 봐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쿠폰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각자료하고 같이 볼게요. 자, A번부터 보세요. 자, 데이는 더 화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expiration date. 자, A번을 직역하면 이거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주문할 수가 없다는 건 뭐야? 유효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유효기간을 찾아야 돼요. 시각자료에서. 찾아보세요. 유효기간. 어디서 찾아요? May 12th. 그러면 5월 12일 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다시 말해 이 전에는 화자들이 이 쿠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뭐야? 이 전에는 주문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의 경우는 allowable amount가 키니까 이거는 요거 $200를 초과할 수는 없다. $200 초과하면 이거 사용 못하는 거니까 화자들이 뭐 구매하려고 하는 게 뭔가 $200를 초과하나?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스토어 브랜치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 했는데 요거는 약간 잘못된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incorrect예요. 왜냐면은 이 쿠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good at any supply depot store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점에서 사용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는 애초에 탈락이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o longer have a membership. 여기 보시면 이게 멤버 쿠폰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redeemed by active members only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회원 자격이 없다는 건 이제 회원권이 끝났나? 이런 얘기가 나올려나? 이런 거.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두시면 되는 부분인데 단서가 완전 초반부부터 그냥 딱 흘러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는 자, 초반부 보세요. This is Janice Wong with your evening business news. 아이고. 44번 질문이죠. 잠깐만요. 여기. Ashley, do you have a minute to go over the sales report for our headphones? 이거 맞나? 맞나? 이거 테스트 6를 틀어놨네. 음원을 잘못 적어놨네. 처음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거 금액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듣고 그냥 약간 센스 있게 제가 스크립트 바로 띄울게요. 지금 음원 연결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시작할 때 그 데스크 체어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44번으로 연결되죠. 데스크 체어. 그리고 뭐 허리를 더 잘 받쳐주는 걸 원하는데 특정 모델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 서플라이 디폿에서 $225에 판매되고 있어.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택지와 시각자료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걸 잘 이렇게 딱 파악을 해두셨다면 일단 금액이 초과해버렸어. $200를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225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판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시각자료 문제 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문제와 시각자료, 선택지의 관계. 단서가 어떤 방향으로 언급이 될까를 예측하시면 보통 예측한 방향대로 단서가 잘 언급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장 오답률이 좀 높게 측정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